41승 0패 승률 100%, 그리고 프로복싱 역사상 최초의 두 체급 통합 챔피언. 정말 영화보다 화려한 복싱 전제 그 자체입니다. WBO 웰터급 타이틀전에서 상식을 파괴하는 충격적인 장면이 등장합니다. 스트레이트가 오는 순간 앞손을 돌려버리고 자석처럼 달라붙는 추가타에 앞도 보지 못한 채로 쓰러집니다. 땡겼다가 치는 리드 훅이 아니라 가동 범위가 좁은데도 다운을 만든다는 것은 완벽한 타이밍과 중심 이동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 놀라운 장면의 주인공은 남성부 프로복싱 역사상 최초로 두 체급 통합 챔피언에 오른 테렌스 크로포드. 플로이드 메이웨더, 바실 로마첸코, 드미트리 비볼 등 수많은 레전드 복서들이 파운드 포 파운드 1위로 평가하는 절대자로 마땅히 스타일을 정의할 수 없을 만큼 모든 기술을 구사하는 선수입니다. 현재까지 그의 전적은 41승 무패 31KO. 이미 모든 업적을 이뤘으나 아직도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테렌스 크로포드의 비현실적인 커리어를 알아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세계 모든 투기 종목을 사랑하는 저는 차도로입니다. 뭘 찍는 거야? 1987년생 테렌스 크로포드는 션 스트링랜드나 마크 헌트만큼은 아니지만 지금까지도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어두운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가 자란 네브라스카주 오마하는 크립스나 블러드 같은 거대 갱단들의 분쟁 지역이었으며 부모님의 사이가 좋지 않아 집에서도 맘 편히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아버지가 사실상 집을 나가게 되면서 테렌스는 어머니의 손에서 길러지게 되는데요. 아들을 강하게 키우고 싶었던 어머니는 허리끈, 장난감, 막대기 등 잡히는 대로 때리기 일쑤였으며 동네 아이들에게 돈을 주고 테렌스와 싸우라고 시킬 만큼 굉장히 폭력적인 방식으로 아들을 대했습니다. 그런 학대에 가까운 험악한 환경에서 살아남은 크로포드는 체벌로 인해 고통이 무뎌지게 되면서 웬만한 일에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7살 때부터 복싱을 시작한 그는 강도 높은 스파링도 거뜬하게 치러냈고 하루가 멀다 하고 싸움을 벌이는 바람에 5군데 학교에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집에서는 엄마와, 학교에서는 친구들과, 동네에서는 깡패들과, 체육관에서는 파트너와 씨름하던 크로포드는 무엇이든 이겨내는 정신력으로 복싱을 갈고 닦게 되는데요. 그는 2006 골든글러브 은메달과 2007 US 챔피언십 동메달 등 아마추어 58승 12패라는 호성적을 기록했으며 2008 베이징 올림픽 기대주로 뽑히지만 사담 알리에게 패배하면서 올림픽의 꿈이 좌절됩니다. 그리하여 아마추어 무대를 청산하고 프로로 전향한 크로포드는 데뷔와 동시에 피바람을 일으킵니다. 프로 첫 경기를 26초 만에 끝내버린 그는 9개월 동안 오전 5승 3KO를 거머쥐며 메이저로 가기 위한 초석을 다집니다. 그러던 이때 테렌스는 생명을 잃을 뻔한 끔찍한 사건을 겪게 되는데요. 어느 날 카지노에서 나와 차에서 돈을 세던 도중 괴한이 자동차 뒷창문에다 총을 쏘고 도망갔고 총알이 크로포드의 머리를 건드리고 지나갔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사건은 크로포드의 돈을 노렸거나 갱단들 간의 싸움에 휘말렸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있으며 총격으로 인해 목숨을 잃을 뻔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크로포드는 이를 계기로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는 불미스러운 사건에 엮이지 않기 위해 어둠의 세계에서 발을 빼기로 결심하고 오직 성공만을 바라보며 운동에만 전념하기 시작합니다. 이를 기점으로 무섭게 성장하던 크로포드는 재능과 노력, 파이트 IQ가 합쳐진 이상적인 스타일을 만드는데요. 단순히 신체 능력이 좋다거나 펀치력이 강한 것을 넘어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그에 따른 맞춤 전략을 활용하는 크로포드는 인파이팅과 아웃파이팅, 오소독스와 사우스포를 넘나들며 누구를 만나든 지능적으로 눌러버리는 자신만의 복싱을 구축합니다. 그 결과 2013년까지 22승 무패 16KO를 기록하며 정상급 대열에 합류한 크로포드는 WBO 라이트급 타이틀을 보유 중인 리키 번즈를 만납니다. 사우스포 스탠스로 공간을 넓게 활용하던 크로포드는 아웃파이팅의 진수를 보여주며 포인트 게임을 이어가고 오소독스로 바꿔잡는 순간에는 제 집처럼 품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압도적인 기량으로 WBO 타이틀을 차지한 크로포드는 본격적으로 챔피언 벨트 수집에 나서는데요. 타이틀을 2차례 방어하고 주니어 웰터급으로 올라간 그는 간결한 원투로 헤드헌팅에 성공하며 22승 1패의 토마스 둘로메를 바닥으로 초대, 머리를 따라가는 사기적인 정확도를 과시하면서 한 번의 위기 없이 2체급 타이틀을 거머쥡니다. He better start answering some punches, but the referee won't. He's giving him the excuse.
and down he goes for the third time. 그 뒤 전승을 질주하며 WBC 타이틀을 추가한 크로포드는 22승 무패의 줄리어스 인동고를 상대로 4대 기구 통합 타이틀전에 나섭니다. 숄더롤을 바탕으로 수비를 위주로 풀어가던 그는 극단적인 위빙을 스트레이트로 응징하며 강렬한 다운을 쟁취, 완벽한 타이밍의 바디샷을 터뜨리면서 32승 무패로 언디스퓨티드 챔피언에 등극합니다. 길게 뻗는 원투를 체크 후 카운터로 주먹을 회수하는 순간 복부를 뚫어버리는 예술적인 장면인데요. 백스텝으로 최적의 거리를 만들므로써 박자를 당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라이트급에 이어 주니어 웰터급을 평정한 크로포드는 한 체급을 올려 웰터급 타이틀에 도전합니다. 상대는 18승 1무 13KO의 제프 혼. 사실 편파 판정으로 승리한 것이지만 어쨌거나 파퀴아오를 물리치고 정상을 차지한 선수입니다. 경기는 시작되고 테렌스가 탐색전을 시도하는 가운데 저돌적인 움직임을 커버링과 카운터로 제압, 주무기인 리드훅을 바탕으로 흐름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크로포드의 핵심을 짚어보자면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는 경이로운 밸런스입니다. 파워샷 거리에서 절대로 머무르지 않는 크로포드는 자신보다 큰 상대를 만날 경우 뒷중심으로 백스텝을 세팅하며 코너로 몰린다면 클린치로 넘어가기 때문에 아예 치고받는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습니다. 특히 어릴 때부터 레슬링을 수련한 크로포드는 단순히 취미 수준을 넘어 선수급 실력을 가졌기 때문에 클린치 공방에서 밀리는 경우가 없는데요. 그렇게 쫓아오는 구도를 만들과 동시에 전략이나 습관 따위를 파악한 다음 최적의 노림수로 끝내는 것이 크로포드의 복싱입니다. 거기에 양손잡이라는 장점과 188cm의 팔 길이, 뛰어난 폭발력과 거리감 등 신체 조건, 테크닉, 체력, 전략성, 펀치력까지 복서로서 모든 것을 갖춘 크로포드. 그런 완벽한 기량으로 제레미 혼의 타이틀을 빼앗아온 그는 두 체급 통합 챔피언을 달성하기 위해 웰터급에 정착하기 시작. 27승 무패의 호세 베나비데즈 주니어를 무참하게 격파합니다. 원투를 미끼로 리드 어퍼로 낚아채는 기가 막힌 패턴인데요. 카운터 어퍼를 흘리는 머리 위치도 예술이지만 짧은 원투 이후 가로 스탠스로 중심을 잡은 것은 신의 영역에 도달한 것 같은 장면입니다. 그리고 크로포드의 고공행진은 계속됩니다. 다음 상대는 2004 아테네 올림픽 은메달리스트이자 WBA IBF 라이트 웰터급 챔피언 출신의 아미르 칸. 복싱 팬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선수지만 기량이 궤도에 오른 크로포드에겐 씨알도 먹히지 않습니다. 경기 초반 카운터를 허용하며 무릎이 꺾이는 아미르. KO의 위기에서 살아나지만 분위기를 바꾸지 못하는데요. 크로포드의 무난한 흐름으로 진행되던 도중 강력한 왼손 훅이 비어있는 낭심을 가격. 5분이 넘도록 휴식 시간이 주어지지만 아미르가 회복하지 못하면서 크로포드의 승리로 마무리됩니다. 그렇게 찝찝함을 안게 된 크로포드는 다음 경기에서 깔끔한 승리를 쟁취합니다. 상대는 21승 1무의 카바야우스카. 그러나 수많은 무패 복서들에게 시련을 안겨줬던 크로포드.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일방적으로 두들깁니다. 리핑 레프트에 쫓아가며 3-2. 연이어 절묘한 어퍼컷이 당도하고 3배를 올리듯이 굴욕적으로 쓰러지면서 쓰리쓴 주먹 맛을 확인합니다. 다시 일어나보지만 한 방으로 꺾여버리는 카바야우스카. 그 역시 크로포드만 태어나지 않았다면 시대를 호령했을 선수입니다. Right now. Lunge. Let's watch how he does it here. 이 승리로 36연승과 동시에 6연속 KO를 달성한 크로포드는 39승 2패 켈 브룩을 맞이하여 또 하나의 명장면을 연출합니다. 귀신처럼 낚아채는 크로포드. 완벽한 타이밍에 앞손을 장렬하며 힘들이지 않고 잠식합니다. 시간을 끌 생각이 없는 크로포드. 와일드한 러쉬로 싱거운 승리를 따내는데요. 앞발을 먹은 상황에서 방향만 돌려주는 리드훅과 야성미 넘치는 연타까지 그야말로 AI가 탑재된 맹수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로포드 타이틀 5차 방어전에서 조금은 어이없는 매치업이 잡힙니다. 상대는 31승 1무 3패 숀 포터. 물론 레전드 복서지만 켈 브룩, 키스 서먼, 에롤 스펜스 주니어에게 무너지면서 은퇴가 임박한 시점이었습니다. 이미 승리를 예감하는 크로포드. 돌아빠지는 움직임을 쫓아가지 못하는데요. 나름대로 분전을 펼쳐보지만 한 템포 받아주고 나오는 필승 패턴에 당하면서 시원한 패배와 함께 이 경기를 끝으로 은퇴를 선언합니다. Understand what a swing around is, meaning it literally could go either way. And it happens often. Just missing. Crawford for the moment. There's the overhand right. And another cut.
그렇게 숀 포터를 집으로 보내버리고 이어지는 경기에서 39연승을 달성한 크로포드는 웰터급 챔피언에 등극한 지 제법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위치에 맞는 매치업이 성사됩니다. 상대는 크로포드와 함께 웰터급을 양분 중인 에롤 스펜스 주니어. 28승 무패 22KO의 핵펀처로 WBC, WBA, IBF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긴다면 4대기구 통합 챔피언에 오르는 만큼 두 선수 모두에게 사활이 걸린 시합인데요. 경기 초반 수비를 위주로 탐색전을 펼치던 크로포드와 달리 스펜스가 적극적으로 풀어봅니다. 이에 언제나 그랬듯이 타이밍을 캐치하면서 앞손으로 0점을 잡아가는 크로포드. 바디잽을 치는 순간 투원으로 응징. 2라운드 만에 엉덩방아를 찢습니다. 기백을 앞세워 휘몰아쳐보지만 철벽에 막혀버리는 스펜스. 사소한 공격까지 카운터로 되돌아오는데요. 중앙을 떡하니 차지하는 상황에서 시도하는 모든 공격들이 차단되고 어떻게든 반전을 노려보지만 미스매치 수준으로 차이가 벌어집니다. 그렇게 통합 챔피언전이라는 주제가 무색하게 형편없이 얻어맞는 스펜스. 보는 사람마저 위태로운 장면이 반복되고 그럼에도 최선을 다해보지만 보다 못한 레프리가 스펜스를 구해냅니다. Fast, explosive jab to the head and the body, and down on its unofficial score. And the counter, right hook, the left to right, Errol Spence on inline skates. 그리하여 4대기구 설립 이후 프로복싱 역사상 최초로 두 체급 언디스퓨티드 챔피언으로 등극한 크로포드. 그는 IBF로부터 유일한 대항마로 평가받는 자론 애니스와 붙으라는 명령이 떨어지지만 크로포드가 스펜스와의 재경기 조항을 행사하는 바람에 IBF 타이틀이 박탈됩니다. 그런 어이없는 이유로 통합 타이틀을 날려버린 크로포드는 웰터급에 머무르는 대신 다시 한번 월장을 택하는데요. 슈퍼 웰터로 올라간 그는 10승 1무의 WBA 챔피언 이스라엘 마드리모프를 만납니다. 그리고 크로포드는 커리어를 통틀어 가장 어려운 시합을 맞이합니다. 두께 차이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상황에서 컨디션마저 평소 같지 않던 크로포드는 체격에서 밀리다 보니 전진을 끊지 못하는 장면이 반복되고 압박감이 커진 만큼 공격할 기회가 줄어들면서 자신 있는 영역에서 헛스윙이 나옵니다. 평소라면 카운터가 나올 만한 거리에서 유효타를 허용하는 크로포드. 아무렇지 않다는 듯 도발해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요. 그렇게 후반으로 들어서자 전략을 바꾼 크로포드가 공격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체력의 우위를 바탕으로 거센 압박을 시도하고 튀어나오는 상대에게 카운터를 먹여줍니다. 뒤집히는 흐름을 감지하자 동작이 커지는 이스라엘. 그럴수록 크로포드의 집중력이 살아나고 12개의 라운드 중 7개를 크로포드가 가져가면서 라이트부터 슈퍼 웰터급까지 4체급 챔피언을 달성합니다. 그리하여 11경기 연속 KO는 끊겼으나 41승 무패 31KO를 기록하며 37이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 또 하나의 업적을 이룩한 크로포드. 현재 그의 다음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WBO, WBC 슈퍼 웰터급 챔피언인 세바스찬 판도라와 만날 것으로 예상되며 만약 이 경기에서 승리한다면 새 체급 언디스퓨티드 챔피언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개인적으로 상당히 높게 평가하는 자론 애니스와의 시합이 불발된 것인데요. 의도적으로 피했던 것인지 아니면 협회의 농간인지는 알 수 없으나 애니스 역시 크로포드와 마찬가지로 모든 스타일을 구사하는 완벽한 복서이기 때문에 만약 두 선수의 시합이 성사된다면 기술과 기술이 격돌하는 역대급 명승부가 탄생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자론 애니스에 대해 알고 싶으시다면 저희 채널 영상을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노우의 나오야, 알렉산드로 우식과 함께 프로복싱을 지배 중인 테렌스 크로포드의 항해는 어디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요? 그의 다음 행보를 기대하며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